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웨즈 운하 사고 누가 책임? 일본, 대만, 일본 회사 파산까지 언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웨즈 운하의 사고가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 책임 소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가 이 책임 소재가 되는지, 이게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딜레이가 되는 이런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책임 소재를 이제 묻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회사가 파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이 스웨즈 운하에서 지금 딱 정체되고 모래톱에 딱 박혀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이죠. 홍해와 지중해를 잇고 있는 스웨즈 운하입니다. 이 스웨즈 운하를 마비시켰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가 일부 부양에 성공을 했으나 스웨즈 운하가 언제 다시 개통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죠. 정비를 조금 해야 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리구질한 일,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정상 궤도로 통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후속 조치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엿새째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화두는 이걸로 넘어갑니다. 누가 피해를 보상해줄까? 이것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죠. 29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스웨즈 운하에 좌초되었던 일주일째 운하를 가로막고 있던 에버 기분호의 부양 작업이 성공했다. 그래서 정상 항로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선박은 곧 엔진을 가동해서 이번에 그 저유황유로 돌리는 이러한 선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언급도 또 나와 있으니 제가 그거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저유황유의 선박이 스크래퍼를 날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계들이 호황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따로 떨어져서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선박은 이제 곧 엔진을 가동을 해서 A인섬과 함께 운하 외부 홍해 바다로 빠져나올 계획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웨즈 운하가 언제 어느 때쯤 다시 개통될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고 외신들은 지금 전하고 있어요. 벌써 엿새째 스웨즈 운하가 막히면서 피해는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여기 지금 세계 물동량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즈 운하이기 때문에 이 스웨즈 운하가 지중해에서부터 홍해로 가는, 그리고 홍해에서 지중해로 가는 이 두 통로에 딱 중간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물동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물론 희망봉을 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벌써 한 7일에서 14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차적인 비용들, 이러한 것들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는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체되어 있는 것들, 어떤 선사건은 지중해 끝까지, 아니 홍해 끝까지 이렇게 밀려있는 현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벌써 어마어마한 배들이 거기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피해를 누가 대줄 거냐라는 거죠. 지금 원상태로 돌아올 상황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제 관심은 책임 소재입니다. 누가 이 사태를 책임져 줄 거냐라는 거죠.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만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집트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좌초 원인, 이것이 어떤 것으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배상금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에버기브노죠. 에버기브노의 선사는 대만의 에버그린입니다. 선주는 일본 국적의 이바마리 조선의 자회사인 쇼에이 기센. 이게 문제예요. 이바마리 조선의 쇼에이 기센이 선주입니다. 지금 선사는 이거고요. 그래서 주인이에요. 이 선박의 주인은 지금 이바마리 조선이라는 거죠. 결국은. 국적은 파나마 국적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바마리 조선에서 제작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력에서 일본이 항상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여실히 드러난 게 된 거죠. 전장은 399.94m,
컨테이너로 가장 긴 컨테이너 중 하나로 지금 속하고 있죠. 적재 용량은 2124 TEU. 말레이시아 탄중 팔레파스 항에서 로테르담 항으로 가던 중에 2021년 3월 24일 수에즈 운하에서 옆으로 좌초가 되면서 운하길을 막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제 화두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책임 소재가 누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책임 소재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보상금 청구를 누구로 할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상되어 있는 보상금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운업계에서는 원자재 산업까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두가 보상을 청구하려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에버기분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에버기분호 선주의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버기분호의 선주가 누구냐? 이반마리 조선이죠. 이반마리 조선의 자회사 쇼웨이 기분이 이 선주인데 이 선주에게 손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쇼웨이 기분이라는 회사가 아예 파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에버기분의 선주 쇼웨이 기세는 다시 보험회사에 의존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이 에버기분호의 자체 피해 보상 여부. 에버기분호가 얼마나 이번에 손상을 입었느냐,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상금 액수가 더 정해지거든요. 통상 에버기분호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은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의 보험금이 보장된 것에 지금 가입이 보통이 돼요. 근데 실제 보험금은 선박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선박이 얼마 스크래치를 안 가게 되면 지금 보험금이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해상에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소유주 그리고 보험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공동해산이라고 하는데 General Average Loss라고 그래요. General Average Loss가 선언이 만약 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이 정말 복잡해져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 보험금을 다 받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이 어쩌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에버기분호의 인프라 손상이나 장애 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은 영국의 P&I 클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 주체가 누가 되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군환업체 비용. 이것이 지금 딱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걸려 있는 것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이 끌어내는 것을 군환업체가 있어요. 이 비용도 추가가 돼요. 이 비용도 아주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입된 네덜란드 업체인 스미트 셀비지는 배와 화물의 가치를 토대로 해서 성공보수를 보통 받는데 에버기분호의 같은 경우는 성공보수가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에버기분호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에서도 최상위 컨테이너선에 속하기 때문이죠. 제일 길어요. 제일 긴 컨테이너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에버기분호의 선주인 이바마리 조선의 자회사 쇼웨이 기센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까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파산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보면 이바마리 조선에게 굉장히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통 이바마리 조선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험사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보험업계도 이번에 많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는 거의 끝날 거예요. 지금 정상화 거의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비까지 해서 한 15일, 한 20일 이 정도까지는 더 걸릴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결국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마무리는 뭐냐? 돈이죠. 돈을 누가 내느냐? 그리고 여기에 가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냐? 그리고 원자재 수입이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다? 아니면 다른 물품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까? 라고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이번 것 때문에 일본의 경제에 상당히 주름이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얼른 봐도 내용을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